지금 얘기 되게 잘해줬고, 극한이라는 게 있고, 이제 그 목적지가 어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너 이렇게 가다간 뭐가, 어디로 가게 되는 거야? 결국 1.999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어디 가려고 이러는 거야? 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극한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러다가 땡땡 되겠네. 예, 그 땡땡 그게 극한인 거지. 야 이러다가 이 되겠다. 막. 이러다가 일 되겠어. 이러면 괜찮. 그게 그러니까 한계일 수도 있는 게 정말로. 영어로는 리밋이 한 개 맞거든요. limitation 해서 줄여서 lim 쓰지만 한계가 있다 이런 뜻이야. 아무리 가도 뭔가 한계가 있는 것. 그래서 그 극한의 종류에는 그 무한대 엄청 커지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 진동이라 그래서 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죠? 수렴. 답이 나오는, 뭐 1이 나오든 2가 나오든 3이 나오든 답이 나오는 게 있어. 얘네들은 답이 안 나온다 그래. 그래서 극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답이 딱 나오는 사람, 그건 이제 수렴이라고 부르고, 극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라는 거. 근데 극한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거 될 것 같네. 3이 될 것 같네. 근데 이런 그 추측만으로는 조금 이제 발전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계산법이라는 걸 만들죠. 극한의 계산 성질 해가지고 책에 나와 있어 이름이 극한의 성질, 기본 성질 해가지고 사실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계산의 종류들을 이제 우리가 어저께 만나보고 계산을 저번 시간에 만나보고 계산을 좀 했었어요.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 모양 중에서 그냥 이런 다항식과 이런 다항식이 쭉 있는 모양새도 있었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중에서 뭐가 있었지? 아니 분수 그 뭐 n분의 루트 뭐 n제곱 플러스 1 빼기 n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건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와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좀 혼합된 형태로도 막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있었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n제곱 빼기 n 세제곱이 있는데 n이 엄청 커지면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되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존재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종류별로 계산하는 법을 배웠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부정형, 즉 섣불리 답을 말할 수 없는 모양에서 확정형, 이제 답이 난 이거라고 확신해도 좋겠다 싶은 이제 그 모양, 답은 이거야 라고 느낌이 확 오는 그런 모양으로 바꾸는 방법을 이제 공부를 했던 거거든.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이 모든 것은 다 수열을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리밋하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식을 잔뜩 썼죠, 그죠? 그 식 모양 가만히 보면 다 수열의 모양을 갖춘 식이었을 겁니다. an 어쩌고 저쩌고, bn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좀 많았을 거예요. 그 수열이기 때문이고요. 이제부터 모든 그 식에 통용되는 얘기가 아닌 등비 수열에만 통용이 되는 얘기를 이제 따로 챕터를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등비수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이 n이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얘기를 좀 했었던 거고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아래 종류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래 종류를 나눌 때 제일 중요한 숫자는 1과 마이너스 1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 가지는 특성과 1보다 큰 빼기 1보다 작은 사람이 가지는 특성 그리고 1이 갖는 R이 1일 때 극한이 갖는 특성과 마이너스 1일 때의 특징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채고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별도로 취급을 하고 1일 때 별도로 취급하고 1보다 크거나 빼기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1과 빼기 1 사이 때 별도로 생각해서 특성에 맞게 계산을 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셨어요. 까지 이제 공부를 좀 해봤던 거고 네, 이제 여기서 뭐 조금 디테일하게 나가자면 근데 너무 좀 솔직히 이제 디테일이 정말 때로는 이제 그냥 문제를 위해 이렇게 비꼰 게 많아요. 그냥 현실에서 쓰이는 거면 인정하고 들어가겠는데 그냥 시험을 내서 이제 더 틀리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디테일이 자꾸 추가되는 거면 사실 학생들한테는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냥 특수한 사람한테만 유리한 거지. 원래 잘하는 사람들이야 뭐가 나오든 무슨 상관이겠어.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사실은 소모전인 거야. 안 해도 되는 거를 자기 능력을 보여준다고 막 하고 있는 거거든. 또 개인의 재능이 발전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때 힘들게 한번 잠깐 보내다가 마는 거면은 조금 아쉽죠.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오히려 다른 훨씬 유익한 활동을 해서 이때는 수렴 범위라는 게요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R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기만 하면 얘는 답이 다 나와요. 물론 다르긴 하지만 얘는 답이 아예 안 나와요. 다 발산하거든. 여기에서는 그렇습니다. 요거 모양에서는. 그래서 이 모양으로 좀 넘어오면은 약간 이론을 추가를 하는 거야. 물론 얘네들도 다 사용하긴 하죠. 그리고 A에 특별히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A가 0이 되어도 A가 0이 되어도 0이 되니까 그럼 수렴할 수 있구나. 이 생각까지 해주면 100%고요. 자, 극한값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조금 어려웠다면 그거는 어려워할 만한 걸? 네. 그게 왜 그냐 하면은 자,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드는구나. 예전에 우리가 이런 거는 했었어요. 이때 어떤 원칙을 배웠냐 하면은 분모에 있는 제일 밑이 큰 사람으로 전부 다 나누기를 하자. 그래서 나누고 나면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건 얼마? 0이니까 답이 1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둘 중에 누가 큰지 알아야 돼. 근데 R이 0보다 크다고만 했지 아무 힌트가 없잖아. 그럼 0보다 큰 1이면 2가 더 큰 거니까 2로 나눠야죠. 근데 0보다 큰 3이면 3이 더 큰 거니까 3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게 쪼개요. 1보다 작을 때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때는 아래에는 리밋 기호를 붙여주면 0이 될 거다. 그런데 0보다 크다가 2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누구로 나눈다? 아래 n으로 나누고 싶다. 이렇게 되면 누구로 나눈다? 2의 n으로 나누고 싶다. 이렇게 분해해서 푸는 거야. 별다른 건 없어요. 이거 왜 1이라 그랬지? 저것만 쓰면 안 되는데. 이럴 때는요, 0이니까 굳이 나눠줄 필요가 없어요. 그 행동조차 필요가 없고요. 1을 넘어서서 2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때 뭐 2의 n 으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알겠니? 0과 1 사이에선 그냥 아래 n은 0이니까 별로 계산할 필요 없이 이 답은 얼마? 마이너스 1인 거죠. 1에서 2 사이면 어떻게 되죠? 2의 n으로 이게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2의 n으로 나눠주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2분의 r 하고요, 1 하고요, 2분의 r 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거 0 되겠죠. 그래서 답이 얼마? 마이너스 1. 근데 r이 2보다 크게 되면 똑같은 건 어디다 넣을지 이따가 좀 보여줄게. RN으로 나누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 하고요, R분의 2의 N 하고요, 1 하고요, R분의 2의 N 하고요. 이게 0이 되죠. 그래서 1이 나와요. 달로 이렇게. 원래는 R이 1보다 크다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였었어. 이거 없었어. 이런 거. 1보다 크면 이렇게 말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2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얘 때문에 2를 이렇게 사이에 두고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R이 1일 때는 어떡하지? 그땐 따로 카테고리 하나 더 만들어야지 뭐. R이 1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따로 만들어야지. 1이니까 2일 때도 있잖아요. 2일 때?
그것도 바로 해줄게. 자, r이 1일 때 먼저. 1이 되면 그냥 1이죠? 여기가. 그럼 1 플러스 2의 n에 1 빼기 2의 n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2의 n으로 나눠줘서 나누기 2의 n을 해주는 게 좋겠고, 그래서 빼기 1이 나온답니다. 라는 절차를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보아요. 2일 때는 어떡하지? 0이 되겠죠? 그럼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어디다 끼워 넣기가 좀 어려운 완전 새로운 답이 나왔으니까 r이 2일 때는 그냥 그저 대입을 이제 해서 0이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어떠니? 정리가 좀 되니? 피곤하지? 이게 한번 풀면 한숨 나와.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쉬워서 후다다닥 푸는데 처음에 문제 접한 사람들은 막 한숨 나와. 생각할 게 이렇게 많지. 그래도 생각하다 보면 자꾸 빠뜨린다고. 원래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지만 싫지 뭐 빠뜨리고 이러는 게. 예. 됐어. 더 고려할 사항 있나요? 한번 보세요. 0보다 큰 상태에서 이제 1이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요것만 따지는 거였지만 1이냐 1보다 크냐만 따지는 거였지만 2 때문에 2보다 작고 2보다 크고 2일 때를 따지게 돼버린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응용을 좀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운 건 1이지만 상황에 따라 좀 바꿀 수도 있지 않니? 네, 여기까지 오면은 더 이상 뭐 크게 힘들 건 없어요. 계속 이런 분위기만 지켜간다면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또는 플러스 1이거나 3개 나올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번호 붙여가지고 주관식 쓸 때 써주면은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끝. 너무 길다. 이거 묶으면 안 돼요? 묶어도 돼요. 네. 나중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짠 하고 그러면 머릿속으로 이미 이 사람이 한참 생각 다 끝냈구나. 암산도 좀 하는구나 그러면 훨씬 좋죠. 차후에는 요거 묶어도 됩니다. 또 묶을 거 없나? 여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묶는다 이런 것도 조금 주의해야 돼요. 3번까지 못 묶어요? 3번까지 이렇게 다음. 괜찮아. 이제 눈치 좀 살아나는구나. 그렇지. 이해했다는 증거로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빨라지면 저게 자동으로 묶여 그냥 속에서. 묶어도 괜찮겠는데? 그러면 바로 끝나. 오늘은 좀 조심조심 한번 진행을 해보았고요. 여기 SN을 찾으라 그랬는데 혹시 잊어버리지 않았나 해서 한 번 더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걸랑. 그게 뭐냐면 그 SN에서 SN 빼기 2를 빼면 AN이 나온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앞에 나왔을 때. 네, 바로 그걸로 다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SN이라는 것의 의미가 A1, A2 쭉 가서 AN까지 더한 거고요. N 빼기 1 지나 AN까지. SN 빼기 1이란 그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전부 다 복사해서 딱 써도 되는데 어디까지? AN까지. A 빼기 1까지, 쏘리. 이걸 빼게 되면 누가 없어져? 얘네가 없어지죠. 그래서 뭐가 된다? AN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니? 네. 땡큐. 힘들진 않으면 조금. 여기. 이제는 도형 파트. 네, 여기 뒤에 도형 있나? 다 끝났네. 일단 계산 파트를 먼저 좀 이것도 그럼 똑같이 해주면 되고요. 일단 도형 가자 그러면. 맞죠? 리밋 이것의 값을 구하여라. kn, ln, pn 1대 n으로 내분하는죠. 네, 갑니다. b와 a를 a와 b를 a에서 b를 1대 n으로 내분한다. 1대 n으로 내분. a와 b를 1대 n으로 내분한다. 그럼 a가 2,0이고 b가 0,1이고요. 1대 n으로 내분한다. 그럼 x좌표는 1대 n, 1대 n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와 0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2,
0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뭐 공식을 쓰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고 공식 안 쓰려고 하면 안 쓸 수도 있다는 거. n분의 2n 이렇게 나옵니다. y좌표는 역시 1대 n으로 내분을 한 거니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y좌표 0과 1을 여기다 하나 곱해주는 걸로 y좌표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행동은 늘 똑같이 반복적이에요. n 플러스 1에 2n이 됩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똑같지? 0, 1인데 잘못 썼네요. 0, 1 이렇게 0,1이니까 n 플러스 1에 1입니다. 그래서 xy 좌표를 이렇게 찾은 거야. 그게 전 pn인 거지. 자, pn 구하는 건 이렇게 기계적으로 학습한 대로 내분점, 외분점 따라서 가면 되고요. 자, 그게 끝나면 이제 뭘 해야 되지? 뭐 하라 그랬어, 저 사람이? 길이를, OP의 길이, AP의 길이를 구하자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 것 같거든. OP란 0,0에서 방금 우리가 구한 이 점까지의 거리인데요. x좌표에서 x좌표 빼서 제곱하고 y에서 y 빼서 제곱하면 되지 않겠니? 그죠? 그래서 OPN이라는 것은 아, 이거 루트 쓸 때 갑자기 쓰기 싫다는 느낌이 확 들면서 갑자기 잠시 망설였어. 와, 이 순간 귀찮음이 확 올라오네. 네, 미안해요. 내가 계속 웃은 거야. 내가 왜 이러지? 어제 잠깐 동안 5만 가지 귀찮음이 다 올라왔어. 아, 또 하기 싫다. 성득하다. 게으름과 싸워야 됩니다. 그거는 진짜 용서가 안 돼요. AP의 길이죠. 그럼 이제 P에서 A 좌표, 이렇게 2를 빼서 제곱하고 P의 Y 좌표에서 Y 빼서 제곱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2를 빼기만 하면 되겠죠? 예, 잠깐 그냥 이 프로그램 왜 만들었는지 아니? 귀찮아서 만든 거야. 크기가 귀찮아서 비밀인데. 이제 요거 했어요.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 다 구했으니까 이 사람을 이제 K라 그랬으니까 K 자리에 밀어 넣고요. 그 다음 이 사람을 L 자리에 밀어 넣으면 돼요. 나머지 눈 찔끔 갖고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로 변합니다. 자, 계산이야 이제 한번 행운을 빌고 한번 직접 해보면 되겠지만 일단은 계산하기 전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계산을 했을 때 괜찮은 결과가 나오겠거니 하고 믿음이 가야 계산할 때 신이 나지. 내가 뭘 하는 건가 이러면 좀 힘들더라. 쌤 옛날에 막 계산 막 하다가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 막 까먹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 하도 길어지면 계산이 가끔 잠깐 내가 이거 왜 시작했더라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걸 먼저 한번 자세히 적어봤어요. 예. 기억났니? 아니 복습 더 시켜줄 수 있는데 예지만 예. 저기 이제 그 외분점, 내분점을 이용한 풀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제도 한번 같이 보자. 이차 함수 그래프 위에 점이 두 개 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 위에 점이 하나, 점이 둘 이렇게 있대. 보통 점이 있으면 x좌표를 식에 집어넣어서 y좌표가 나오고 여기 x좌표 식에 집어넣으면 y좌표가 나오는 거지. 요거랑 누군지 예측할 수 있지. 여기다 이제 n을 집어넣으면 3n의 제곱. 요건 3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이제 an이라 하겠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둘 사이의 거리가 an이다. 그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PQ의 거리는 여기 x좌표에서 x좌표를 빼고 제곱을 한 1, y좌표에서 y좌표를 빼고 제곱을 한 6n 플러스 3을 제곱한 겁니다. 네, 그냥 암산해서 그냥 없앨 건 없앴어요. 요게 바로 PQ의 거리. 자, 그것을 이분께서 AN이라 칭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네, 그게 이분이 원하는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문제가 조금 어렵게 보이면 그건 대부분 독해 때문일 확률이 높아요. 계산은 정말 판에 박힌 늘 하던 그런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는 창의적 생각이 필요한 거거든. 창의적 생각.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말한 거 아니겠어? 내가 이걸 해주면 딱 좋겠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도를 짚어서 알아들어버리면 된다는 거. 그런 걸 잘할수록 고등학교 오면 쉽고 되게 잘할 수 있어. 편하게. 무조건 이 악물고 책상에 오래 앉아있고 그건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거야. 알아들으면 훨씬 쉽게 갈 수도 있어요. 재밌고. 이 악물어야 될 때는 이제 못 알아듣는 말을 막 할 때. 도대체 저분 얘기가 왜 개와 같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 조금 견뎌야죠. 그때 당분간은. 자기도 똑똑하다고 서울대 딱 갔는데 선생님이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래. 그래서 학교를 포기할까 되게 진지하게 고민 많이 했대. 못 알아듣겠어. 정말 그렇다니까. 앞에 누가 뭘 말할 때 못 알아듣겠으면 정말 마음이 힘들어.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자연수 n이 있고 직선, 곡선. 네, 뭐 곡선 보이고요. 직선 눈에 보이고요. 곡선 위에 점에서 직선 위에 내린 수선의 발. 아, 정말. 요거 있죠, 요거. 아, 너무 작다. 우리 금방 새로 그려버리자. 곡선 하나 있고요. 미안합니다. 곡선 하나 있고요. 네, 직선 하나 있고요. 수선의 발이 있답니다. 여기에 수선의 발 H가 있고요. P는 바뀌나 봐. 아마도 그런 것 같아. 여기 N이니까 이제 뭐가 들어가든 들어가서 P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럼 P의 좌표가 필요하겠는걸? 에라 모르겠다. 3분의 9분의 n제곱 여기 써있는 거 그대로 P의 좌표 갖다 쓰고요. H의 좌표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H의 좌표를 이 사람은 직접 HNH 했죠. 그죠? 아, 이거 진짜 구해야 될 텐데. 그럼 n이 있고 n이 있으니까 n이 주인공 같아. h도 n으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기 좋게 만드는 게 우리 목표인데 도대체 h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지? 수선의 발. 뭐 이런 고민만 좀 하면 될 것 같아. 뭐 직선의 방정식 나와 있겠다. 미안합니다. 곡선의 방정식 나와 있겠다. 직선의 방정식 나와 있겠다. 요거 뭐 어떻게 잘 쓰면 되게 좀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것 같긴 한데 HN이 이게 정해지면 어떻게 찾냐. 연립하란 뜻 아닐까? 라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군요. 네, 여기서 연립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계산에 휩싸이게 되지만 잘 견딘다면 무난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점 H의 좌표는요 P와 H를 지나는 직선과 그 다음에 Y는 NX 있지요? 걔의 교점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니? 그래서 연립할 생각이 들었어요. 두렵다. 손이 떨린다. 야, 근데 네, 하라면 하겠지만은 그냥 그런 거죠. 저번에 이제 어떤 무용가가 하는 얘기 들었거든, 다큐멘터리에서. 그 무용을 하고 나면 진짜 삭신이 쑤신데 그래서 이제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데 그 무대를 내려와서 좀 있다 보면 또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네, 그 프로들의 좀 마음인 것 같아. 아, 정말 보기도 싫어 막 이랬다가 또 막상 거기 서면 되게 또 열심히 해. 뭐에 홀린 사람처럼. 네. 아무튼 요거 직선의 방정식 구할까요? P와 H의 좌표는 있으니까 일단은 기울기가 필요할 것 같아. 기울기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얘와 수직이니까 얘의 기울기를 그거 이제 역수해서 마이너스 붙인 걸로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나가는 점이 이것도 지나고 이것도 지나요. 그러니까 누구를 쓰든 상관은 없는데 오늘은 H가 좀 엮여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H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좀 가겠습니다. 어쩌면 H를 지나니까 지나는 점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기억나니? 그 정점 꼭 지나가야 되는 점이 A, B이고 기울기가 M일 경우에 Y는 M, X 빼기 A 플러스 B를 하자라는 게 나와 있거든? 요 내용을 참고해서 지금 하나를 더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갔니? 네, 요걸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둘 다 y잖아요. 그러니까 x좌표를 찾기 위해 이제 x를 다 여권에 h가 들어간 뭔가가 좀 나올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수선의 발을 아닌가? 네, 아무튼 이제 이 점의 좌표를 새롭게 다시 한번 좀 근데 h가 들어가네 진짜. h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우리 마음속에는 저게 없어졌으면 하는 거니까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요 h 들어가게 하지 말고 다른 점도 있잖아요. 요거 3분의 1. 그 마음이 바뀌었어. 3분의 1에 9분의 n의 제곱 이렇게 3분의 n이 들어가고 9분의 n의 제곱이 되도록. 네. 그러면 이 둘은 서로 똑같겠지요? 네. 그럼 x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n 플러스 n분의 1, n 플러스 n분의 1 분의 3분의 1 플러스 9분의 n의 제곱이군요. 아, 내가 뭘 한 것 같아. 예. 이게 지금 이제 가볍게 암산해 본 x좌표 이거거든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니? 이게 근데 그 여기 이 x좌표거든요, 이거. 이게 h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h를 찾은 거지. 아, 찾았다. 지금 우리가 연립해서 찾은 점이 뭐냐? HN입니다. HN. 네. 두 직선이 만나 생기는 게 H입니다. H. 그래서 그걸 찾은 거예요. 그럼 요 H 자리에 넣어도 되죠? 여기서 N으로 싹 바꿀 수 있잖아. 예, 이제 리밋 계산만 하면 된다. 요런 느낌. 계산이 좀 센가요? 이 정도면 최상위 그 느낌인데 딱 그 최상위의 레벨 2, 3 풀다 보면 가끔 이런 거 나와서 계산 정말 많이 하거든. 그 연립방정식 파트에서 보던 유사한 문제와 약간 닮았다는 느낌도 좀 드네요. 그 무조건 재밌니? 네, 완전. 원래 이과생은 이 정도 그냥 껌이야 얘들. 예, 그냥 원래 인생 이런 거 그냥 받아들이고 뭐 풀이가 A4 한 장 나와도 그냥 원래 그런 거잖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체력이 좀 많이 필요해요. 이걸 하다 보면 중간에 이걸 까먹으면 안 되거든. 논리가 흐려지거나 운동 많이 해야 돼. 이게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이게 정신이 되게 좀 애매해지면서 흐려질 때가 있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더 이상 진척도 없고 쉬었다 가고 그래야 되거든. 근데 학교 가면 야자 시간 있고 그러면 쉴 시간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그렇게 풀로 달리려고 하면 정말 많이 먹던가 진짜 막 온갖 그래서 진짜 그렇게 좀 열량 많이 필요하니까 힘내세요. 지금부터 운동, 뭐 수영이나 간단한 줄넘기라든가 꾸준히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쌤 그래가지고 고2 때 한번 큰 그 애를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에너지가 딸려가지고 힘들더라고 진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옛날엔 2분이면 이해했을 걸 아무 이유 없이 한 15분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내가. 에러지. 선생님 얘기 이해가 갑자기 안 가기 시작하고 막. 머리가 돌아오면 금방 돌아가니까. 예. 그럼 이건 다 해본 건가요? 네. 아, 그럼 얘네 안 해본 거? 해봤. 아, 이거 해본 같이 거? 보고. 이거 안 해봤어요. 뭔가 아, 여기가? 어려워요. 그래, 여기 나랑 하자. 이거 내가 수업을 했을 테니까 집에 가서 쌤 오늘 수업 샘플로 한번. 수능 문제가 좋긴 좋아요. 자, 나열된 수의 총합이 이거라 그랬죠? 그럼 가만히 보면 이걸 다 더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로 이해합니다. 이거 다 더하라고? 네, 더하라고. 그럼 A1, 2A2, 3A3, 4A4까지 N, AN까지. 이게 N개니까 3개, 2개. 그게 이제 여기 있는 3에 N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이제 내막을 조금 더 알려주면은 그 뒤에는 아마 N 빼기 1에 AN 빼기 1이 있었을 거야. 까지 생각해주면 더 좋고. 네, 그러면 더 좋고.
이게 이제 n번째까지 더한 건데 이때 트릭을 좀 발휘해서 그렇다면 하나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 네, 그럼 n이 변합니다. 네, 우리 공식이 변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라는 이제 눈치를 채는 게 여기서 제일 어렵다고 얘기. 아, 그 뜻이었어 이게? 이렇게 나중에 얘기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럼 거기다가 이제 뭐 하냐면 쭉 뽑아가지고 마이너스 해줍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슥슥 다 없어지죠. 그래서 얘 혼자 남지 않아요? 맞아, 그렇지. 그게 바로 여기서 여기를 뺀 거라는 얘기야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어떠십니까? 네. 괜찮았니? 그럼 공통인수 있잖아, 공통인수. nn 플러스 1의 3이 똑같지 않아? 허이, 그렇네? 요거 이제, 복 받은 거죠. 그럼 요거랑 요거랑만 빼기로 계산해주면 되니까 3 들어가서 약분돼서 nn 플러스 1 나오는 거지. 끝. 아, 내가 팔 아픈 거 싫어하는데. 이렇게 할 거. 뭐 아무튼 그렇답니다. 네. 그럼 an 구할 수 있나요, 이제? n으로 싹싹 나눠주면 아, 완전 허무하다. 이 고생했는데 an이 n 플러스 1이었어. 정말. 아, 진짜 허무하다. 아무튼 됐어요. 네, 기쁘다. 네. 여기다가 착착착착 집어넣으면 계산 쭉쭉 되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밋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열을 분석해서 이렇게 되는구나까지 나온 이 절차를 떠올리기가 맞아.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뭐 리밋은 주면 되게 잘 풀 수 있어. 수열을 복습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여기까지 가기가 힘들어. 맞아.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고 나서 대회 문제를 보면 뭔가 비슷한 느낌이 이 느낌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을 거예요. 일단 AME는 0보다 큽니다. 수열이 있고요. 곱하면 4고 더하면 이거보다 작다. 리밋 구하라. 일단은 AMBN을 더했는데 그 리밋 한 개요. AMBN 더하기에 리밋 한 개. 4보다 작아요. 이 얘기는 둘 다 수렴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라는 이제 모종의 해석을 한번 내려보았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누군가 발산한다면 4가 나올 리가 없잖아. 4보다 작을 수는 없는 거잖아. 라는 이제 논리적인 한번 판단을 해보았고요. 그럼 AMBN이 수렴함으로 드디어 이제 우리가 그 성질에서 배운 걸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거와 똑같아요.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다뤄도 괜찮다는 거. 마음껏 리밋을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상관없다는 허락을 받은 거죠. 수렴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었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띄고 리밋을 훅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안심. 리밋을 따로따로 적용해도 괜찮은 거야. 라는 걸로 약간 이제 방향을 선회를 합니다. 리밋을 따로따로 적용해도 괜찮겠구나. 그러면 얘는 벌써 4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지? 곱해서 4인데 리밋 붙여도 그냥 4지 뭐. 그래서 여기 2, 4, 8 해가지고 답이 이미 나왔어. 얘가 뭔지 모르겠어. 어디? 4? 자, 그럼 이제 하나, 요거. 이게 는이면 4면 좋죠. 근데 작다가 있어가지고 되게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어떻게 좀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을까나? 요것만 되면 분명히 4라고 쓰고 16하고 기분 좋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이 얘기 안 해줘도 시험 볼 때 그냥 다 16 하잖아. 근데 그 시험 볼 때 빨리 풀리기 위해 하는 거고 지금은 아니니까 1, 2분 정도는 더 한번 시험 때보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곱하면 딱 4가 나온다. 야, 작거나 같다. 뭔가 해결책이 필요해. 이거 해도 되나요? 네, 혹시 기억날까 모르겠다.
너 그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클 때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오늘 지금 분위기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곱한 거 보이지? 더한 거 얘기 나오고. 그래서 그 요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an이 0보다 크고 bn이 0보다 크면 당연히 an 플러스 bn도 2루트 an bn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an bn이 얼마라 그랬어요 지금? 4라 그랬죠, 그죠? 그럼 이 부분을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4가 나오죠. an 플러스 bn은 무조건 4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데 4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거 몰린 거야. 난 4보다 커야 되는데 또 4보다 작다는 얘기가 나왔어. 그럼 4인 거지 뭐. 그래서 군주에 몰아 넣었어요. 옛 기억이 있으면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an 플러스 bn이 4로구나. 그럼 됐다. 이제 아까 하려던 거 해도 되겠지, 그지? 근거가 좀 생긴 것 같아. 조금 안심이야. 산술기하 평균. 이런데 나오다니. 어느 거? 언제 나오냐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책에 나와서 수원. 그래요?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오늘 몇 문제 없어 이거. 내용 별로 없으니까 갑니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희한하게도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 근데 왜? 그러면 이제 증명을 하실 때 책에서는 단순히 양변을 제곱해서 제곱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당연히 크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조금 뭔가 스토리 라인이 빈약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 그래서 증명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증명 쌤이 만든 걸로 한번 가봅시다. 요걸 이제 산술평균이라고 하는데요. 산술평균이란 우리가 아는 흔한 평균이야. 두 개면 더해서 2로 나누고 세 개면 더해서 3으로 나눴던 그런 흔한 평균이야. 자, 기하평균이라는 것은 기하학적 평균이다 이런 뜻인데요. 그렇게 설명하면 조금 더 얘기가 커지니까 우리 가볍게 가자. 산술평균은 그냥 등차 수열의 중항입니다. 그죠? 기하평균은 등비 수열의 중항이에요. 어서 들어본 적 없니? 예, 등차 중항, 등비 중항 우리 수열할 때 저게 훨씬 설명이 편하고 이해하기가 좋아서 이건 증명이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한 예제로 이해를 한번 도모해 보겠습니다.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을 때 네,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신줄을 놨다. 2와 4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와 4의 등차 중항은 3이죠. 네. 그러니까 더해서 2로 나눈 거. 이게 바로 2분의 a 플러스 b를 상징하고요. 두 개 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루트 8이거든. 루트 8은 3이 루트 9잖아. 루트 8은 얘보다 더 작아요. 이게 바로 루트 ab를 상징합니다. 벌써 시작부터 누가 더 커? 2분의 a 플러스 b가 더 크다는 게 눈에 확 띄어. 당연히 루트 씌우는데 안 작아질 수가 없어요. 그럼 2에서 3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2에서 4일 때보다 조금 더 중간에 딱 오게 되면 루트 씌운 게 얘랑 조금 더 가까워져요. 실제 계산기 넣어봐도 정말 살짝 가까워지는 걸 확연히 느낄 수 있고요. 2에서 2까지 즉 똑같은 숫자에서 A와 B가 서로 똑같게 되면은 이때는 등비 중앙이랑 등차 중앙 전부 다 2죠. 그래서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A와 B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완전히 똑같아지면 둘은 완전히 일치해요. 그래서 책에 보면 A와 B가 같을 때 등호는 성립한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점점 그 빨강색 X와 파란색 X 사이의 간격이 점점 가까워지다가 둘이 완전히 어떻게 된다? 일치해 버린다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두 번째 증명을 하게 만드는 경험이에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그 경험을 잘 녹여내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알겠니? 네. 아직 보여주진 않을 겁니다만.
자, 문제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자면은 a분의 b 플러스 물론 0보다 큰 걸 당연한 걸로 할게요. 이제부터는 a분의 b, b분의 a가 최소 누구보다 크냐 라고 누가 물어봤다면 이 루트 하고 이 앞에 거를 앞에다 쓰고요. 뒤에 거를 뒤에다 써서 약분합니다. 그럼 누구보다 크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답니다. 끝.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얘가 최소 2보단 크지 무슨 수를 넣어도 라는 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네. 네. 요게 이제 우리가 하고자 했던 내용이랍니다. 뭐 x 플러스 x 빼기 1분의 4는 뭐보다 크지?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약간의 조작을 해요. 나는 빼고 하나 더 해요. 왜냐하면 얘네 둘을 산술기하 평균 공식에 집어 넣으려. 그래서 얘네 둘은요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이 루트하고 얘네 곱한 거 4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2 들어가니까 여기가 얼마? 이렇게 된 거랑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다? 1씩 집어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완벽히 얘가 됐잖아요. 네. 뭐보다 크다? 5보다 커요. 이렇게 모양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치만 조금 갖춰주면은 무리는 없겠어요. 지금 내가 너무 빨리 풀진 않니? 너 괜찮니? 괜찮아요. 자연수를 나열하고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웃한 내수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여기 4개를 만약에 고른다 그러면 AD 빼기 BC가 뭐가 된다? 1이 된다. 만약 여기를 고르면 AD-BC가 1이 나와야 되고 여기를 고르면 AD 빼기 BC가 1이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통하도록 지켜줘야 해. 그리고 나서 나더러 AN 구하랍니다. 아, 이것도 일반항이 있나봐. 규칙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겠어요. A1이 뭔지 모르는데 어떡하지? 아, A1은 1이란다. 됐네, 그럼. 자, 첫 번째 사각형부터, 천천히, 진행을 하죠. 1, 2, A1, A, 2. 여기 2, 3이면 A2, A3. 여기 3, 4가 되면 A3, A4.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가 얼마? 1이죠, 1. AD-BC 하면 어떻게 돼요? A2-E. 네, 그게 1이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이거 2개 곱한 거에서 이거 2개 곱한 걸 뺀다. 그럼 A2가 3이란 얘기고, 아, 이게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요거 2개 곱한 거에서 요거 2개 곱한 걸 빼면 1 나와야 돼요. 2A3에서 9를 빼면 1이니까 2A3이 10이라서 A3은 얼마? 5. 아, 벌써 느낌이 와버렸어.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 1, 3, 5, 7, 9, 11, 13, 15, 17 이거 아닌가? 아, 허망하다.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냥 홀수였어 결국. 1, 3, 5, 7, 9 됐다.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이네요. AN 자리에 집어넣고 계산하면 게임 끝. 자, 많이 어려웠니? 아니에요. 그러면 읽기만 잘하면 돼요.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면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다니까. 내가 수학 시간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한 80%는 독해를 도와주는 것 같아. 이분이 말씀하신 이 뜻은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의미를 갖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액션을 취해주면 어떨까? 잘 풀리지? 쉽지? 막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잘 풀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쉬운 풀이로 또 편하게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 일단 창의성이라는 게 알아듣는 것부터 시작을 좀 하는 게 아닐까. 물론 꼭 언어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분위기 이해도 하나의 이해력은 이해력이니까. 뭐 일단 넌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제 이렇게 텍스트로 된 거를 잘 알아듣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 언어를 기가 막히게 글은 내가 뭘 읽었는지 모르겠다. 근데 말로 해주면 기막히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이제 누가 내 앞에서 막 뭘 하잖아. 이제 따라하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다 외워버려 그냥. 그게 잘 외워져 그게 희한하게. 근데 이렇게 매뉴얼로 써있거나 막 그러면 잘 안 외워져. 나는 항상 뭘 배울 때 누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 저거구나 싶은 이제 그걸 외웠다가 이렇게 하는 편이고요. 네. 뭐, 예, 친구들 되게 성향이 다양해서 쌤은 그리는 걸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알아두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 특성에 맞게 공부 방법을 이렇게 채택을 하면 약점이 있어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힘든 부분이 꼭 한 번 올 텐데 이제 어떻게 이걸 극복할까 고민할 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사례를 좀 공부해가지고 아 저게 나한테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돌파구를 또 찾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아. 이게 한계가 고등학교 때 오기도 하고 대학 다니다가 한계가 오는 사람도 있고 어른 돼서 직장 가서 한계가 오는 사람도 있어. 언제 올지 몰라. 그런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거든. 근데 한계에서 못 벗어나면 거기서 성장이 멈추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계속 남들보다 좋아질 수는 없는 거거든. 재미도 없어 인생이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때 어떻게 하면은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단언하건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잘 풀어요. 다양한 상황을 이제 머릿속에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다가 딱 얘기를 하는 순간 떠오르는 거야. 아, 이런 거라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서 풀리는 경우가 많아서요. 일단 오늘은 좀 배웁시다 이걸로. AN과 AN, BN이 수렴하면 BN도 수렴한다 그랬는데요. 자, 이거 보세요. 수렴하는 수열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0만 나오면 이건 수렴하는 수열이에요. 0으로. 자, BN이 뭔지 난 잘 모르겠지만 1, 0, 1, 0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BN은 발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AN은 수렴을 합니다. 그럼 이제 AN, BN을 하나씩 곱할 수 있어요. 짝을 맞춰서 곱하면 다 0입니다. 그럼 AN, BN의 결과는 0으로 수렴한다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보자. AN, BN이 수렴을 했어요. AN도 원래부터 수렴이 였어요. 그러면 BN도 수렴을 했었습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예, 물론 수렴은 반드시 수렴이 맞지만은 네. 곱하기일 때는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더하기인 경우도 있어서 자, 좀 그 경험치를 조금만 더 높여줄게요. AN과 BN이 있는데 AN, BN을 더했더니 수렴했어요. 0으로. 그렇다면 AN도 BN도 수렴했었어야만 되지 않을까? 아니야. AN이 1 빼기 1이고 BN은 빼기 1과 1이라면 더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0이죠? 그래서 수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산끼리 계산하는 것도 정말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것을 좀 알아놔야 되고요. 그리고 읽으면 조금 더 부담이 덜 하긴 합니다. 먼저 요거를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자, 방금 한 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 니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수열 2n 플러스 1의 an이 수렴을 했대요. 그럼 2n 곱하기 an 플러스 1도 수렴이 맞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모르겠는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좀 해봐야 알겠어. 자, 얘네 수렴을 했답니다. 4를 붙여봅시다. 얘는 이제 정직하게 말하면 무한대 가는 거고 얘가 뭔진 잘 모르겠는데 수렴은 꼭 해야 된다잖아. 자, 그러면 이제 상상의 날개를 펴보자. 무한대랑 누구랑 곱하면 수렴하나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숫자랑 곱하면 수렴을 안 하죠. 무한대랑 무한대를 곱해도 수렴을 안 하죠. 근데 무한대랑 뭘 곱해야 수렴을 하는 거죠? 그러게 사실은 0을 곱한다고 반드시 수렴하는 건 아니고 0을 곱해 놓으면 어떨 때는 수렴, 어떨 때는 발산이에요. 이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수렴을 해야 된다면 누구밖에 가능성이 없어요? 0밖에는 가능성이 없어요. 라는 얘기를 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메모를 좀 해놓고 그래 돌아가는 뭐 사정은 알 것 같다만 그 얘는 어떻게? 이건 심지어 an 더하기 1이고 해서 뭐 어떡하지? 자 이때 이론을 꺼내 듭니다. 우리가 배운 이론 중에서요 an의 리미테이션은 an 플러스 1의 리미테이션과 서로 어떠하다? 같습니다 라는 챕터에 있었어요. 예. an이 0이면 얘도 얼마다? 0이어야 한답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상의 날개를 펴서요. en 곱하기 an 플러스 an이 있는데 이게 지금 0으로 가잖아요. 아까 그 알아냈죠? 이게 0으로 간다는 거를. 얘네는 수렴해야 되죠. 안 그러면 더해서 수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알겠니? 그러니까 얘네가 뭐 한다? 서로 수렴하는 것이랍니다. 라는 거를 알아두세요. 얘네는 수렴합니다. 네.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가 뭐로 간다? 네. 0으로 가서요. 조금만 더 가자. 그럼 내가 en하고 an 더하기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나? 요 녀석이 0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여전히 0일까요? 네. 그 무한대 맞죠? 그죠? 수렴할까요? 네. 네.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조금 너무 직관적이라 좀 미안한데 요거 말고 논리적인 계산을 이용한 풀이법도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한번 이건 먼저 도전해봐. 이해를 위해서. 그렇다면 얘네 수렴하는 거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대답해 주는 게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안 그러면 원래 이제 그 en 플러스 1에 an을 bn으로 놓고 뚝딱뚝딱 계산하는 두 번째 방법을 써요. 이렇게 다 전개해가지고 이걸 계산하거든요. 일단 오늘 그 논리적 방법은 잠깐 좀 보류를 해놓을게요. 너무 계산부터 들이대면 좀 피곤할 것 같아서 잠시 보류하고 여기 봐. 더했더니 수렴을 했대. an은 발산을 했대. 곱한 거는 수렴을 할까? 저런 얘기가 나오걸렁 다시 기억으로 돌아가서 이런 예제들을 마음속으로 상상하면서 생각할 거야. 자, 한 3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이런 예제, 네, 여기까지 힌트 줬다. 이런 예제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을 이어가 봐라. 자, 3, 4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자, 곡선이 두 개가 있는데 직선에서 1, 4분면에서 만나서 AN, BN이 나와요. BN 빼기 AN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일단 BN을 구해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BN을 구해야 하고요. AN을 구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빨강을 구하는 방법은 y는 x와 y는 x 빼기 1분의 n을 서로 뭐한다? 연립한다. 빨강을 구하는 방법은 y는 x와 x 빼기 1분의 n을 서로 뭐한다? 연립한다. 그래서 x는 x 빼기 1분의 n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x제곱 빼기 x 빼기 n은 0이 되고요. 그래서 x 좌표를 구하게 되면은 그 근해 공식으로 그냥 가볍게 b제곱 빼기 4ac 해서 이제 구할 수 있어요. 물론 마이너스는 안 하고 플러스만 이게 1, 4분면에 있는 걸로 좀 보이기 때문에 플러스만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알겠니?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x와 y는 x분의 n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x가 x분의 n이다 라고 연립을 하고 x제곱에 n이 나오니까 x가 루트 n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빨간 점의 좌표와 파란 점의 좌표를 서로 구했죠, 뭐. 이런 식으로. 자, 다 구한 것 같으니까 하나는 AN이고 하나는 BN이라 그랬거든? 특히 이제 여기가 AN이고 여기가 BN인 거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BN에서 AN을 빼면 뭐가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BN에서 AN을 빼면 루트 N 마이너스 하고 이제 이게 나오겠죠? 그거 리밋 계산하는 건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요거 리미테이션만 이제 계산을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네. 계산하는 방법 이제 통분해가지고 n을 다 묶어서 아마도 그거 해야 될 거야. 그 유리화.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마이너스가 이쪽을 치고 들어가면 이제 빼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니? 네. 네, 그 다음 계산이야 뭐 오히려 간단하니까 지금 내가 연립을 2번 했다는 거 눈에 확 띄나 모르겠다. 네,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실제 그것만 하면 극한 계산까지 가는 충분한 길을 열어갈 수 있다. 요거 이따가 해서 나 좀 보여주면 좋겠고, 그 수열에서 점화식이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표현하는 식이란 뜻이거든. an과 an 더하기 1의 관계를 보여주는 식이라고 이제 책에는 써 있지만, 아무튼 이런 식의 점화식의 의미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 n 자리에는 숫자 1, 2, 3, 4, 5, 6, 7, 8, 9, 10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야. 그래서 한번 넣어보면 두 번째는 첫 번째에다가 2분의 1의 0제곱을 더해서 나온 것이고 라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조금 더 빨리 한번 진행해보면 척척척 찬찬. 세 번째는 두 번째에다가 2분의 1의 1제곱을, 네 번째는 세 번째 2분의 1의 2제곱을, 다섯 번째 네 번째 2분의 1의 3제곱을 집어넣어서 만들어 갑니다 라는 뜻을 요 한마디로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기 좋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근데 처음에는 그 1을 더하고 그 다음에는 2분의 1을 더하고 그 다음 2의 제곱분의 1을 더하고 2의 세제곱분의 1을 더해 간다는 뜻이 강하게 들어있어요. 네. 그럼 n번째는 뭘까나? 첫 번째에서 이걸 쫙 더하면 되지. 어디까지 더해야 할지만 정해주면 그 n이 뚝 하고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이거 더하면 이거고, 여기서 이거 더하면 이거고, 여기서 이거 더하면 이거고, 이렇게 가는. 여기서 이거 더하면 이거고, 여기서 이거 더하면 이거고, 그렇게 가는 걸로. 그래서 A1에서 1과 2분의 1과 2의 제곱분의 1을 쭉 더하는데, 보면 두 번째까지만 하나만 더하고, 세 번째까지는 두 개 더해야 되고, 네 번째는 세 개 더해야 되거든. 그러면 n번째까지는 n 빼기 1개를 더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제 0, 1, 2 시작했기 때문에 n 빼기 1개지만 번호표는 n 빼기 2로 끝나야 정상이기 때문에 a1은 1이니까 그냥 1이라고 좀 해놓고요. 1 빼기 공비, 1 빼기 공비,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인데 이제 1이니까 첫째 항이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정리할 때는 눈길이 어디로? 여기로 가야 되죠? 여기가 정리할 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분의 1이거든. 그래서 니은자처럼 생긴 곳을 먼저 정리를 해서 1 플러스 위 2분의 1에 n 빼기 1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1 플러스 위 2에 2분의 1에 n 빼기 1이 되어서 3이 2분의 1에 n 빼기 1이 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니? 네. 네,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된 거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거지. 거기에다가 이제 뭘 했어요? 리밋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리밋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얘가 0이 되겠지. 하고 얘만 남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공비 자리가 공비 자리가 1보다 작으면 n이 엄청 커질 때 0이 되니까 라는 이론에 의해서 0이 되게끔 해놨습니다. 끝. 이거 이제 너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수업한 거예요. 근데 이 수업을 빼면 이해를 다 끝낸 사람들은 어디로 바로 오냐면 여기로 바로 와요. 그러니까 사실 풀이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충 한 3줄 정도면 끝나게 원래는 돼 있어야 되는데 잊어버리면 이렇게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내 생각엔 풀이는 여기서부터 진행이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구나. 되니? 네. 수요를 잊어먹어서
이제 조금씩 다시 생각해내게 될 겁니다. 시그마였나? 시그마? 그게 잘 생각나요. 그게 우리 배웠었니? 네. 아 그래? 그럼 다시 복습하면 돼. 여기 그냥 그대로 복습이야. 겁내지 마십시오. 예. 네네. 다행이다 그러면. 자, 급수가 있는데요. 엄청 많이 더한다는 뜻입니다. 급수란 되게 많이 더해요인데요. 영어로 series라고 불러요. 뭐가 연달아 좌르르르 나온다? TV 시리즈처럼. 저 기호를 이렇게 한 방에 더해라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더하겠어. 내가 더하겠어 라는 뜻이에요. 썸이라고 해도 괜찮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 2, 3, 4, 5를 더하겠어 라는 말을 더하겠어 1, 2, 3, 4, 5를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더하겠어 1, 2, 3, 4, 5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 단계 더 발전해 가지고 더할 거야 1부터 5까지. 깔끔하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방에 끝내는 거지. 근데 나중에 이게 있어요. 네, 제곱을 하면서 더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거 똑같이 표현해도 될까요?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개념을 만들었냐면 번호표 개념을 만들었어요. 번호표. 빨간색 번호표. 1번, 2번, 3번. 빨간색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는 번호표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K는 번호표야. 번호표가 1번부터 5번까지 흘러. 그러는 동안 그 번호표를 있는 그대로 다 더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번호표의 제곱을 하면서 더해갔죠. 번호표의 제곱을 하면서 더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까지요. 어때? 네. 괜찮으니? 그럼 이거 보자. 1, 3, 2, 2, 3, 2, 3, 3, 2, 4, 3, 2 같은 거를 다 더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라. 하나의 세트 메뉴야. 어떻게 더하긴 더하는데 어떻게 표현할까? 번호표가 1번, 2번, 3번, 4번이면 1번부터 4번까지 번호표를 다 더하는 거야. 그때 번호표에다가 뭘 하죠? 그렇지. 3을 곱하고 있고 뭘 하고 또 2를 더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번호표의 개념을 가지고서 여기 눈에 띄는 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 시그마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책에서는 이 방법 말고 1, 2, 3, 4, 5 가면 n번째가 있을 거 아니야. 1제곱, 2제곱 하다 보면 n번째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계산 하다 보면 n번째가 있을 거 아니야. 즉 일반항이 있을 거 아니야.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일반항을 찾아서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줘. 여기다 집어넣어줘. 여기다 집어넣어줘. 이렇게 말해요. 교과서는 이런 풀이법도 좀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찌됐든 언어를 다루는 사람의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지만 똑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조절을 좀 해주면 돼요. 이게 급수입니다. 그래서 급수를 더하기를 많이 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 깔끔하게 시그마란 기호로 표현하겠다. 이게 급수의 뜻 그리고 급수의 표현 방법 이렇게 돼요. 좀 어렵지 않았니? 이거 수혈할 때 나왔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수혈할 때 나왔던 거죠. 그러면 지금 얘랑 다른 게 뭐냐면 일단 똑같은 거를 똑같이 배운 다음에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더하긴 더하는데 무한히 많이 더해봐. 요게 좀 달라. 예전에는 한 10번째까지 더해봐, 11번째까지 더해봐 였는데 지금은 무한히 많이 더해봐 입니다. 무한히 많이 더하는 방법을 우린 모르지. 그런 건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한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사람은 n번째까지 더하는 건 자신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자를 좀 다시 세팅한다면 k라고 놓고 n하고 리밋 n이 무한대로 가게 해주면 자 지금부터 여기랑 여기를 합쳐가지고 누가 나온다? 무한대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니?
이런 표현을 많이 쓸 거고요. 특히나 이렇게 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부분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일부분만 더했다는 뜻의 부분합인데 꼭 1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근데 부분합을 가르쳐 줬더니 더하기가 엄청 많은 상황에서 음흠, 그럼 여기 일부만 더하면 이게 부분합이냐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니야, 이게 아니야. 처음부터 더한 것만 부분합이야. 처음부터 더한 게 부분합이고 처음부터 더한 게 부분합이에요. 무한대까지만 안 더하면 부분합이랍니다. 예, 그래서 부분합에 대한 오해를 좀 일단 떨치고 가야 됩니다. 꼭 첫째 항부터 더한 것을 부분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알아주면 좋겠어요. 네. 이해가니? 허무하다. 그냥 그게 다야.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고민할 건 뭐냐? 어떻게 계산하지야?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예를 들어 이렇게 무한대까지 더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거 계산하면 답이 나올까나 안 나올까나 그런 거 이제 저렇게 생긴 거 말고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렇게 생긴 거 말고 뭐도 있죠? 아유, 엄청 많았는데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버전들을 이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인데 이것도 무작위로 막 하는 게 절대 아니고 등비수열일 때는 등비수열 나름대로 계산법이 따로 있고요. 부분합일 때는 부분합 나름대로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예, 무리식일 때는 무리식 나름대로 따로 방법이 있는데 거의 요 안에서 다 돕니다. 이거 세 개를 대표 예제로 먼저 배우는 게 이제 우리 목표예요. 네, 유리식이 있으면 무슨 화를, 아니, 무리식이 있으면 유리화를 하고요. 등비수열이면 그거 있잖아. 등비의 합공식을 이용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부분합이면은 부분, 이렇게 뜯어놓는 거 있죠.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로 뜯어놓는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헤쳐나간다. 뭐라는 그런 얘기를 좀 이제 짚고 가려고, 짚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알겠느냐? 네. 유리화를 하게 되면은 일단 얘는 그대로 가지고 가고요. 마이너스 루트 n에 n 플러스 1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여기 무한대 있죠? 요거를 갖다가 n항까지만 계산하기로 마음을 먹고 n항까지로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돼. 그러니까 n항까지란 이거 하나 그리고 이거 하나 해서 n번째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얘가 알아서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딱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없어지죠? 네, 그렇게 되면 리밋하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n 플러스 1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렵지 않았나요? 네. 그럼 당연히 이제 얘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얘가 무한대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무한대에서 1을 빼봤자 그냥 무한대로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여기도 등비수열인데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1 빼기 공비, 1 빼기 공비의 항의 개수고요. 리밋을 어디로 보낸다? 무한대로 가게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n항까지만 계산하고 그 다음에 리밋을 써서 무한대까지 계산한 효과를 누리자. 요게 이제 기본 생각이고 2분의 1, 2분의 1 계산하면 얼마? 1이죠, 1. 1 빼기 2분의 1에 n제곱 하면 됩니다. 알겠느냐? 네. 자, 부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식으로 써볼까? n까지 가게 하고 n은 인피니티 무한대로 보내고 k는 1, k분의 1, k 플러스 1분의 1로 조금 바꿔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렇게 변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3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영원히 n까지 집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리밋 n이 무한대로 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지죠? 네, 그리하여서 1 빼기 얼마? n 플러스 1분의 1이고 리밋을 작동시키면 얘가 0이 되니까 1이 나온다고 생각할 것. 뭐 이런 스타일들. 이 기본 스타일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 조금 짓궂은 장난 같은 느낌의 문제들도 있어요. 1-n제곱분의 1이다. n은 2부터다. 이런 것들. 참, 이거 로그를 붙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원래 로그가 있어야 되는데 참. 로그 배웠니?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로그 하고요. 일단은 요 무한대 기호는 조금 이따 처리한다. 리밋하고 n이 무한대로 가도록 하기로 할 거고 일단은 n번 제한까지 더하는 신용을 내보자. 이 집어넣어서 대입하고 해주면은 1 빼기 2의 제곱이래 1 빼기 3의 제곱이래 1 빼기 4의 제곱이래 영원히 계속되는 거죠. 쭉 갑니다. 그게 어디까지? 1 빼기 n의 제곱분의 1까지 갑니다. 그래서 로그 요거 이제 통분해서 하면 그 1, 3 여기는 3, 3 2, 4 이거 저 최상위 수학이 있던 건데 이거 있었어요. 3, 5 해가지고 n에 n 빼기 1에 n 플러스 1까지 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약분 허공해도 되고 약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게 되면 로그하고 요 앞에 있는 거랑 요 끝에 있는 거, 요 끝에 있는 거랑 요 끝에 있는 거 해가지고 n분의 n 플러스 1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무한대로 가게 되면 여기가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그 2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호를 이제 가장 마지막까지 아껴 놓은 거예요. 얘의 효과가 좀 나와야 된다는 거 또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급수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종류는 요 정도 있고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알고 가면 되거든요. 네. 여기는 안 할 거예요. 여기까지. 방금 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 있는 문제를 그대로 설명한 것이랍니다. 부분합이란 무엇인가? 기호는 어떤 뜻이 있는가? 어떻게 더하는가? 등비수열을 더하는 예제를 좀 보여줬고 이 비슷한 예제인 요걸 보여줬어요. 요거. 요거랑 이것은 유사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있잖아요. 네, 요거랑 유사한 문제를 여기서 좀 한번 풀어봤어요. 한번 계산해보면 복습을 좀 해보면은 느낌이 좀 더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도 좀 풀었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도 되고요.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 끝나기 전까지 이제 계산을 검사를 한번 맡아봐야 돼. 이게 혼자 하면 또 느낌이 달라. 네. 듣는 거랑.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봐줄 테니까 여기 있는 필수 예제들을 한번 쭉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 네.